예, 그러면 현재 시장 분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이 어떻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이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을 테니까 네. 결국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조정을 이용한 매수 기회냐 아니면 어떤 더 큰 하락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전초 시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 과열,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는 국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흐름들이 추세적인 변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의 변화라고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오히려 비중 확대의 기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겪는 이유들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면은 경제 지표가 조금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경기 흐름,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기조, 글로벌 정책적인 측면, 글로벌 유동성 모멘텀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지금까지 상승을 이끌어왔고 향후 시장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인 과열이나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바라보는 기대와 실제로 발표되는 간의 괴리가 좀 단기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저와 함께하는 출연자들은 제가 어떻게든 유튜브를 다 쫓아가서 다른 방송도 보는데 네. 이경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보수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비중 확대 기회다 또 얘기를 네.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주의 깊게 시장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껄쩍지근한 느낌이 드는 게 네. 펀더멘털이 아니라 유동성으로 올라간 건 너무 오래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동성이 다 개인들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야지 시장이 제대로 올라갈 것이다란 말이 3월, 4월, 5월 계속 들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 투자에 들어왔다 빠지는 게 아니라 큰 흐름에서 국내 유동성이 국내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기조적인 변화일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요. 외국인들 매매와 큰 상관없이 코스피가 그래도 잘 버텨주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순매수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객 예탁금이 여전히 60조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들을 봤을 때는 네.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동성이 끝난다, 개인 투자자 매수가 끝난다라고 보기보다는 큰 트렌드상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국내 유동성이 부동산이나 다른 시장으로 가기보다는 국내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큰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유동성이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그리고 향후 흐름들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변수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2가 됐든 아니면 공모 자금이 됐든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밖으로 다시 안 빠져나가고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개인들은 지금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떨어지면 사는 거야. 네. 라는 식으로 계속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최근 들어서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었다곤 하나 그래도 만기일은 만기일이고 네. 개인들이 막아줄까?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스탠스를 보일까?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더 하필 또 내일이 그 카카오 게임즈 상장일이잖아요. 네. 물론 한 종목이 시장을 좌지우지하진 않습니다만 좀 어떤 기류의 변화를 줄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글로벌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불안한 게 맞죠. 왜냐면은 그동안 잘 가고 사상 최고 챙진을 이어갔던 기술주들이 연일 폭락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는 잘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 쿼드러플 리칭데이라고 하는 내만여의 날,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다는 점들은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팔아왔기 때문에 더 내놓을 물량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까지 미국 증시가 다시금 하락하게 되거나 좀 더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한 번쯤은 출렁이게 만들 수 있는 변수는 될 수 있다. 뭐 어떤 방향성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중에라도 선물 매매나 옵션 매매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일 하루 정도는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고 장중 등락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내일 하루 정도는 좀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종목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크게 변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섹터에 대한 뷰는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대형 종목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매수세가 다른 쪽, 그러니까 지금 국내 유동성은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쪽을 본다면 한 업종이나 한 종목을 사게 되면 다른 종목이나 다른 업종을 팔게 됩니다. 예.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풍선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한 섹터, 그러니까 인터넷 섹터 내에서의 등락이 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은 염두에 두시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크고 빠르게 종목별이나 업종군들로 쏠림 현상도 좀 네.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최근 들어서 옵션 만기일 때 2시 구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하다가 네, 2시 구간 지나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경우들도 많았었거든요. 하필 저희 프로그램에서 네, 때문에 2시니까. 내일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옵션 만기일 관련해서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업종별 전략을 따져봤을 때 지금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정부가 내준 답안지, 네. 한국판 뉴딜 K지수 뭐 이건데,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 네. 다담긴 부담스럽고 좀 네. 어떤 그림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정부 정책과 금융 정책과 그리고 주식시장 측면에서 맞물리는 흐름들, 이렇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들어오게 되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유동성도, 그러니까 지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유동성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펼치는 정책이 아니라 이런 정책들은 글로벌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유럽, 남미,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 중에 디지털 뉴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뉴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아니면은 기대했던 수혜보다는 약한 종목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에 좀 편입하기, 그러니까 대형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10월 중에 아마 ETF들이 나올 거거든요. 예. ETF를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고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등락 과정, 좀 숨고르기라든지 매물 소화 과정이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여건이나 지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K 뉴딜 지수 나오고 나서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나 더존비조는 그야말로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다 가격 부담은 좀 있거든요. 네. BBIG 중에서 알파벳 하나만 좀 꼽아주실 수 있어요?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계신. 제가 구조적인 변화들을 보이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인터넷 쪽하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2022년까지 이익 전망치를 본다면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이미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정책 동력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들이 가세해주고 있어서 지금 보는 눈높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좀 목소가리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넷,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종목들은 특히 대형주들은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BIG에 대해서 BBI의 투자 의견들 이렇게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종목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나름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떨어질 때도
어떻게 이거 분위기가 바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반도체는 올해 연말까지 내년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죠, 좀 네. 쉽지 않고 이제 상반기를 지나면서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좀 제재하는 분위기도 예.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수주를 받고 뭐 위탁 생산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전체적인 ICT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5 서비스망을 더 구축을 한다는 흐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국가 간의 교류가 어느 정도 제한되었다면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게 된다면 더 활발해질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책 수행력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전체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점들은 바닥권에서 벗어나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담아가야 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SK하이닉스 그렇게 샀다는데 좀 여기에도 어느 정도 지수와 종목들이 좀 방어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짜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수대를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변동성 확대는 좀 여전히 경계해야 됩니다. 240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증시 대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쿼드러플 리칭데이도 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그러니까 내일 밤 확인되는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다 보니까 환율 시장, 채권 시장,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좀 조정이 있다면 오늘같이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시드리는 1차 지시선은 2170선 전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너무 먼 거 아니냐라고도 말씀드리실 수 있겠지만 저는 2200선 좀 등락, 2200선 초반부터 깨지는 시점부터는 좀 분할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언더슈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신다면 조정 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좀 긴 안목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높게 거둘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 지지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럴 때 모아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힌트를 얻어봤고요. 사실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조정시 분할 매수인데 네. 딱 지금 이렇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와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이제 1% 안쪽으로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2383선 0.7% 조정받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하락 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개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적극적인 매수세가 수익률로 이어지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